인간들은 연애에 미쳐있다. 노래, 드라마, 영화,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의 주제로는 사랑이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루 종일 사랑 타령에 노출되어 있다. 드라마에서는 우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노래를 이별 후 질질 짜는 사랑 이야기, 회사에 출근해도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 뉴스를 봐도 연예인들의 사랑 이별 이야기. 사랑 공화국에 살고 있다. 인간의 주된 행동 동기 역시 사랑이다. 미혼 남녀가 굳이 돈을 들이고 고통을 참아가며 외모를 가꾸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이성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은 좋은 대학 가야 이쁘고 잘생긴 애인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비싼 명품 의류, 집, 차를 소유하고 싶은 가장 큰 동기가 좋은 직장,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동기도 더 근사한 이성과 연애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는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욕망 간 갈등이 필요하다. 인간의 주된 욕망 중 하나는 단연코 성적 욕망과 번식 욕망이다. 결국 사회는 더 나은 이성을 쟁취하려는 욕망과 더 우세한 자손을 번식하고 싶은 두 욕망을 통해 발전했다. 만약 인간이 달팽이처럼 자웅동체 생물이었다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짝을 찾고 싶은 욕망은 자아 실현의 욕망을 촉진시키고 이 욕망이 사회를 발전시켰다. 인간의 연애는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 이외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적 변수가 개입해 생각보다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 어려운 개념을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해보겠다. 명사.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끌림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서 복잡한 신체적,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호르몬과 뇌 화학물질이 관여해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첫 만남에서 느끼는 강한 호감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하게 한다. 이는 긴장감과 흥분의 형태로 나타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호감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설렘의 기반이 된다.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의 교류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도파민이 분비를 증가시킨다. 도파민은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촉진한다. 도파민은 연애 중 사랑에 빠진 상태, 즉 눈에 씌인 콩깍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세로토닌이 감소한다. 세로토닌은 아드레날린과 함께 우리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화학적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 호감을 느끼면 처음에는 세로토닌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 영향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강박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일과 중 문득문득 감소된 세로토닌의 영향으로 반복해서 상대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연애가 안정화되면 우리를 들뜨게 하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점차 정상화되고 강박적 사고 대신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 여러 생물학적 변화에 따라 우리 신체에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심박수가 증가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끔은 긴장해서 체온이 올라가 땀이 나기도 한다. 상대방 앞에서는 지인들이 핀잔을 줄 정도로 목소리가 변화하고 거울 신경원이 활성화돼서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모방하게 된다. 이는 본능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친구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영화 대부처럼 마피아 간 동맹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친구는 우정을 기반으로 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연애에서도 상대방을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난다. 이성 간에도 친함이 있는 사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고 부른다. 그저 우정을 기반으로 한 친함이 있는 사이일 뿐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 위해 사람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뿐이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논점에서 벗어남으로 나중에 따로 다루겠다. 아무튼 우리에게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여럿이 있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단 한 명일 뿐이다. 친구 많아는 용납되지만 남자친구 많아 라고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친구와 남자친구의 차이는 뭘까? 친구끼리 손깍지 끼고 포옹하면 애정결핍이다. 친구끼리 섹스하고 계속 친구 사이로 남으면 정신병자다. 고백이라는 제안을 승낙하면 상대방과 연인이라는 관계를 맺는다. 물론 모든 연인이 성행위를 기반으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하고 상대방도 승낙하면 적어도 연애 기간 동안은 상대방에 대한 섹스 독점권을 갖는다. 물론 법적인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섹스 계약권을 법적으로 독점하고 싶으면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결혼 전까지 상대방에 대한 성적 독점권은 암묵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그러나 독점권을 위반해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도 성적 결정권을 공유하면 사회적, 도덕적 지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덕적 지적을 받는 것에서 그칠 뿐이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적인 승낙을 받지 못한 도의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성행위가 연애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고백이라는 제안을 승낙해 연인이라는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성행위를 강요하면 그건 범죄자다. 성적 독점권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언제나 우선시된다. 그러나 애정 독점권은 다르다. 애정이란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지금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겠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연애가 시작되지 않는다. 가끔 애정이 없음에도 연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신뢰가 되는 행위다. 당사자에겐 애정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애정 독점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애정을 받지 못하는 연애는 애정을 갈구한 상대방에게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 애정은 연애의 필수 조건이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의 연애는 실질적으로 연애가 아니다. 아무튼 연인 관계가 시작되면 둘은 묵시적인 애정 독점권을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 하나가 있다. 성적 독점권과 애정 독점권은 다르다. 성적 독점권은 당사자가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를 통해 지킬 수 있다. 법에서는 부적이라고 하는데 단지 성행위를 타인과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신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감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연애는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시작된다. 끌림은 본능적이고 순간적이다. 끌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도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개새끼가 많은 이유는 끌림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행위를 통해 기존 연인과의 인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친구끼리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를테면 이야기, 가벼운 터치, 식사 등의 행위는 사회생활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잠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허용일 뿐이므로 당사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 남녀 간의 친구 가능성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의 여지가 있다. 남녀가 육체적 교감을 맺으면 명명백백히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서적 교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탄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로 인해 환승 연애에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 연애 기간 동안 나는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애정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연애가 끝나기 직전에 애정을 타인과 나 양방에게 공유했다. 이럴 경우 독점권 위반으로 헤어진 상대방은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전 연인에게 독점권 위반에 대해 항의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다. 그때는 그냥 친구였어. 그러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감정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애정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섹스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연애란 만남에서 발생한 양방의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일방의 고백을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 연인이라는 임시적인 관계를 맺고 묵시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독점권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